네, 안녕하세요. 라방의 연출을 맡은 최주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라방에서 수진 역할을 맡은 김희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라방에서 아이디 486 동주 역을 맡은 박선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방에서 젠틀맨 역할 맡은 배우 박성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기자님들 저희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그럼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라방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기자님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 2018년도에 그 유튜브에서 이런 비슷한 12분짜리 단편을 처음 보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보면서 성착취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족들, 뭐 친구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장편으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라방에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라방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뭐 제가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라서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옆에 박선호 배우가 제가 아끼는 후배여서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라방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동주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선함과 또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정의감, 그리고 또 뭔가 악과의 그런 맞서게 되는 강인함, 이런 강렬함, 그런 공존하는 매력을 또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주가 갖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면서 배우로서 깊은 감정선을 연기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욕심이 났고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라방 시나리오를 읽고 정말 그 젠틀맨과 동주의 그 치열하고 뭔가 쫀쫀한 그런 스릴감을 많이 보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수진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감독님이 되게 많이 뵙고 싶었고 감독님을 뵙고 나서 작품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박성웅 씨는 캐릭터 이번에 연기하신 특성상 또 앉아서 촬영하시는 장면이 좀 많았잖아요. 액션을 또 너무 잘하시는데 배우님은 또 몸을 많이 쓰는 것보다 또 이렇게 앉아서 대사를 많이 하는 연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 유진 기자님 질문 감사드리고 액션을 이제 제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뭐 답답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의자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액션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거보다는 저 혼자 하니까 되게 편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연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게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세팅은 다 돼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아마 좋은 거를 이렇게 감독님께서 발출을 해가지고 이 본 영화에 넣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되게 흥미롭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감독님에게는 또 박성웅 씨가 같이 이번 작품에 이렇게 좀 참여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든든하게 좀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같이 작업하신 소감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저는 그 신인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젠틀맨이라는 캐릭터가 연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대사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배우님이 해주실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항상 캐스팅을 할 때 저희 그 제작사 대표님과 의견을 나누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이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는 박성우 선배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선배님이 해주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표님과의 친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작품에 참여를 해주셔서 저에게는 첫 작품이지만 너무 영광이고 그다음에 선배님하고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더 선배님을 존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웅 배우님과 이렇게 영광스럽게 호흡을 맡으셨는데 작업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라방 촬영을 하면서는 성웅 선배님과는 같이 직접적인 신이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신이 없다 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선배님께서 제가 혼자서 원래는 블루스크린을 보면서 연기를 했어야 됐는데 상상과 그런 상상에 의존해서 연기를 했어야 하는데 선배님께서 제가 조금 더 연기에 몰입할 수 있고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게끔 테스트 촬영 날 이렇게 정말 옷도 의상도 다 갖추시고 그런 소스 촬영들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장에서 노트북에 나오는 선배님 젠틀맨을 보는 순간 동주로서 감정이 정말 와닿았고 느낄 수 있었고 두렵고 동주로서의 그런 감정들을 좀 끌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 또 반면에 수진 역의 이정 누나랑 같이 촬영을 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사람과 이렇게 마주보고 같이 좀 데이트하는 씬들 이런 과거 회상 씬들이나 애정 씬들이 많았었는데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네 좋은 촬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희정 배우님도 부탁드릴게요. 막상 그 젠틀맨이랑 동주는 같이 만나는 장면이 없지만 저만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랑 또 선호 배우랑 같이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근데 또 아쉽게도 거의 뒤에 이제 초반 이후에 뒤에서 이제 쓰러져 있다 보니 선배님의 연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오히려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집본을 보고서 아 선배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서 많이 놀라고 또 진짜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김희정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자칫 초반부로만 이제 알려진 바로면은 되게 좀 배우로서 시도하기 좀 어려운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 만나서 이렇게 출연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대본을 읽고서 저라는 캐릭터를 떠나서 일단 그 동주와 그 젠틀맨과의 그런 내용 자체가 일단 너무 스릴이 있고 너무 재밌게 일단은 읽은 부분이 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의 캐릭터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풀어져 나갈까 해서 감독님을 너무 뵙고 싶었는데 뵙자마자 너무 선하시고 그리고 너무 멋있으신 감독님을 뵙고 참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어떤 주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꼭 남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감독님을 믿고 그리고 또 두 배우분들도 너무 멋지신 분들이랑 함께 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희정 배우님과 미팅할 때 많은 대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연결해서. 그래서 희정 배우님께서 감독님을 믿어요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들을 나누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염려가 됐던 부분이 이제 그 수진이라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콘티 작업을 할 때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희정 배우님한테 책을 전달했을 때 희정 배우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미팅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첫 미팅 했을 때 저는 이제 전반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출에 대한 이제 콘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흔쾌히 믿고 하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희정 배우님이 가지고 계신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적으로 지적인 매력이 저희 영화의 그 수진이와 딱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관객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그 주제가 있는 사건이 있는 그 소재라고 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희정배 그 수진이 캐릭터를 잘 이끌어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메시지는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최근 뭐 사냥개들도 그렇고 악역으로 대중들한테 선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결의 악역을 좀 연기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흔적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좀 연기하시지 않은 그런 온라인 범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또 그런 BJ의 연기였는데 또 그런 점 연기하면서 어떤 그런 소감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젠틀맨이 악역이 아닌 걸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젠틀맨 역시 피해자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것처럼 연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반전이 있었고 저는 피해자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BJ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거기 촬영장이 저한테는 정말 뭐랄까 직장이기도 하고 뭐랄까 연습장이기도 하고 가서 카메라 세팅이 다 돼 있을 때 그 전에 물론 연습을 더 하기는 하지만 하면서도 이제 두려움이 없었으니까 마음껏 들이댈 수 있었습니다. 예. BJ를 해본 적은 없지만 나 같은 BJ도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그 메시지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겠죠. 근데 그 수요를 하는 사람들도 범죄자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에서 이렇게 경찰이 몇 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신고를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찾아와서도 별다른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은 사적인 복수로 이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도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경찰이 어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나리오를 처음에 쓰실 때 그리고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밑에 깔려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범죄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신 그 형사님들 경찰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예, 저는 그분들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분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와줄 수 없는 그 젠틀맨의 그 방해 그런 것들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지 예, 다른 그런 건 없었습니다.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동주 캐릭터 굉장히 감정의 폭이 높잖아요. 예. 우선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저에 대입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나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를 대입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과 시나리오의 동주가 갖고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좀 감정을 이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표현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극이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미 애초에 너무나 동주의 마음에 좀 큰 감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감정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풀어나가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액션을 취해야겠다라고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소재가 성착취물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피해자분들이라던가 어떤 경찰분들이라던가 하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거나 취재를 하시는 과정이 있었는지 있으셨다면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느끼셨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그 라방의 컨셉이 그냥 일반 그 라이브 방송에서 성착취하던 단계를 넘어서 약간 몰카 라이브 방송에 돈을 내고 단계별로 좀 가는 좀 접근하기 힘든 좀 더 딥한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취재를 하기는 좀 힘들었고 대신에 이제 넷플릭스나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그다음에 여러 책들 그다음에 범죄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좀 공분이 될 만한 사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저희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기술 시사로 영화를 첫 번째로 보셨다고 들었어요. 서로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봤었을 때 서로 이렇게 되게 긴박하게 대결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박성웅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기술 시사로 저희 영화를 처음 접했는데 저는 박선호 배우 측 거기에서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그 영화 자체를 봤었을 때 선호가 저 정도까지 표현을 해줬구나. 그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선호 쪽, 그 동주 쪽 친구들까지 다 이 친구들도 다 고생했구나. 그게 긴장감을 전혀 떨어뜨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되게 만족한 편이었고 희정 배우는 잘 자더라고요. 네. 네. 네, 저도 기술 시사를 선배님과 함께 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큰 스크린에 이렇게 주연으로 참여한 게 첫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한 번 봐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배님께서 제가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뭔가 그려냈던 그런 젠틀맨보다 훨씬 더 그런 표현해 주신 것들과 액션과 리액션들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화면으로 보니까 더 다가오고 와닿고 그래서 선배님 덕분에 동주가 더 처절해 보이고 더 애절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고 있는 희정 배우님 연기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희정 배우님도 영화를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함께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본으로 신호부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동주와 젠틀맨의 그런 뭔가 그런 경쟁이 되게 리얼하게 느껴져서 너무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누워있는 거는 선배님이 너무 금방 끝내주셔서 별로 힘들지 않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진이가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 라이브 방송에 희생양이 되면서 필요했던 그런 촬영들도 그림자 그런 촬영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나올까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촬영할 때 거의 따로 그 젠틀맨과 동주를 따로 촬영해서 편집실에서 이제 그 붙인 영상을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각자 촬영했는데 정말 마주보고 있는 라이브 방처럼 이게 그림들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선도 너무 잘 살고 그래서 저희 후반 스태프들도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배우님들이 그만큼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좀 감정선이 잘 전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라방은 컴퓨터 화면이 곧 스크린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인 스크린 라이프 형식이잖아요. 네. 라방이 이러한 스크린 라이프 형식이 들어갔을 때 관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에서 그 젠틀맨이 하고 있는 모든 대사와 그다음에 동주가 느끼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 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잘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배우님들이 좀 최대한 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몰입감 있게 잘 나와서 그 기법을 쓴 거는 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성우 선배님께서 그 젠틀맨 연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을 준비하면서 감독님께서 전달해 주시기를 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랐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연이었었다는 건지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그 촬영 시간이 밤 7시부터 새벽 5시에 이제 항상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매회 이제 동주 촬영을 하다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선배님 촬영을 이렇게 몰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보통 7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매번 끝나다가 선배님 촬영 회마다 이제 뭐 12시, 1시 뭐 이렇게 뭐 더 빠를 때는 11시 이렇게 짧게 촬영이 끝나서 스태프들이 박수 치면서 좋아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서 미팅하고 작품을 같이 하자 한 그 의지대로 영화가 나온 것 같고 결과물이 이제 저희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28일 날 개봉하니까 박선호 배우 말대로 많은 상영 부탁드립니다. 관람이 아니고 많은 상영을 해주시면 많은 관람 기회가 생기겠죠. 많은 상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라방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도전해보고 싶었던 인물이었고 이렇게 배우로서 깊은 감정선을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또 좋으신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치열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6월 28일 영화 극장에서 개봉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촬영하면서 정말 좋으신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촬영해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또 사랑이 주제고 그런 영화인 만큼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인 감독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개봉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사분들, 제작사분들 그리고 저희 배우님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저희 입장한 위치에서 대기 부탁드릴게요.